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중국 이제 금융 포털이죠. 시나파이낸스에 이제 보도되었던 이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의 본심사 항서제약의 혁신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 HLB 주가는 종가상으로 71,0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나 이제 파이낸스는 이제 뭐 중요한 이제 뭐 포털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 관련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제 오후 6시 이후에 이제 시나 파이낸스 쪽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본심사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현장 제실사도 해야 되고, 결국 항서제약이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문위 개최, 그 다음에 이제 이달 말일에 있는 비모 관련되는 이런 이제 변수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항서제약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룬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래는 이제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인가 여기에 이제 기사가 떴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현지 기사를 제가 그냥 구글 번역해서 여기에 이제 떠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 금융 포털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들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 기자지에 이제 올라왔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나 이 파이낸스에도 이제 글이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캄네리주마브과 리보세라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서브미션을 했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식 발표했다는 부분들은 제출했던 부분은 이제 9월 20일이고 한 달 이내에 억셉턴스 레터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돼 있던 부분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FDA로부터 레터로 받았고, 이 레터 과정에서 이제 뭐 클래스 1, 클래스 2도 뜨고 이제 포드파 이 골데이트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항서제약의 이제 공시사항에서는 내년 이제 3월 관련되는 23일 그 일정들이 딱 잡혔고, 그리고 클래스 1, 2 하기 전에도 만약에 이제 이번에 9월 20일에 리서브미션 넣는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반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본심사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시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들이 이제 JP 모간 쪽에 이제 쪽에서 이제 기사가 또 이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청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접수되었고 9월 20일에 넣었던 부분들이 이제 억셉턴스 레터를 받았다는 말이 이제 클래스 2로 이제 승인 절차에 들어갔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이제 CRA를 받았죠. 그래서 CRA를 받고 이제 항서제약이 바로 이제 공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캄넬리주마브 현장에서의 CMC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비모도 여기서 있는데, 이제 비모는 이제 이달 말과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실사를 통해서 여기 이제 결정들도 뭐 NAI가 이제 뜨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다음 장에 가시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PD-1 계열의 약물 중에서 지금 미국 FDA 허가를 받았던 게 베이진사의 이제 티슬레리주맙, 준시바이오로직스의 토리팔리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신청하고 난 다음에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도 뭐 CRL 받고 그래서 뭐 한 거의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허가를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티슬레리주맙 같은 경우가 이 FDA 이제 승인 이후에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비교가 되겠죠. 승인 이후에 출시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 빠른 경우는 이제 2, 3개월 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늦는 경우는 1년 있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렌과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승인 이후에 빠르게 이제 허가가 되느냐도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의 레락작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게 존슨앤존스가 빅파마다 보니까
여기 약가 선정이라든지 PBM 등재라든지 출시가 이제 뭐 올 연말이냐 내년 초 이런 것들이 관심사 되면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 관련되는 부분은 베이징사 같은 게 6개월 만에 이제 출시가 되었고, 미국에서의 가격이 중국에서의 가격보다 20배 정도 높다. 그리고 제가 SK바이오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도 매출 총이익률이 90%가 넘습니다. 최근에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을 보면서, 예, 요것도 다 이제 그 레퍼런스가 되는 거거든요.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주가가 견조하게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 이제 7만 원대에서 더블 비슷하게 지금 올라왔고, 코로나 때 이제 와서 이제 바닥 가격 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중기적으로 실적을 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출 총이익이 FDA 약물 기준으로 이제 90%가 넘다.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 쪽 약물뿐만 아니라 FDA의 약가 자체가 굉장히 높음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해외 진출이 고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중국 쪽 그 약물들이 이제 진출이 세도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쪽의 어떤 국가의 압박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제 약가를 인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PD-1 계열의 약물들을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감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한 3번째로 개발되었고, 중국 쪽에서도 이미 이제 상용화되어서 팔리고 있는 약물인데, 약가 인하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국 내의 어떤 핵심 제약의 어떤 국제화를 촉진하고 있는 유인을 미국 쪽 가면 약가도 그 인하를 받고 이제 진출해서 국내의 어떤 부진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서제약도 성공적으로 이 대열에 합류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JP모건 체이스 중국 투자은행의 공동대표인 이 류보웨이 이 대표의 어떤 이제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제 이 진출 관련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게, 그 국내 언론에는 항상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중국 쪽 관련되는 뭐 부담이 있겠다 이러지만, 해외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DA 기준은 글로벌 기업에 보편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는 형태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제 HLB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 형태가 아니라 직판을 통해서 이렇게 컨텀 점프를 하는 흐름으로 항서제약과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시대의 흐름에도 뭐 그게 틀린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동일한 약물을 중국 쪽에서 하면 100위안인데 해외로 나가면 10배 이상으로 항암제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자국의 기업들도 FDA 승인 확률이 10% 20%밖에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과정과 확률이 낮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도전해서 성공하면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승인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게 뭐 CRL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그 다음에 승인되지 않는 것도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진출은 시간과 여러 이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걸 이제 류버웨이 이제 뭐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PD-1 계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카레스 310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를 했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중국 이제 임상 3상이 란셋에 이제 게재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OS 값 이번에 업데이트된 23.8개월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히나 간암에서 이런 OS 값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3월 달에 허가 확률은
여전히 높다. 다만 이제 시간과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국에서는 9개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연평균 여기는 이미 지금 블록버스터로 1조 이상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인 그 아파티닙, 리보세나입 같은 경우에도 누적으로 2조 정도 팔았던 부분이고, 둘 다 이제 중국 쪽에서는 다 허가를 받았고, 리보세나입 같은 경우 2014년, 그 다음에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메인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국제화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혼신의 힘을 통해서 이번에 허가를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미국 쪽에서 허가받은 앞서 나왔던 이제 티셀리리주맘, 그 다음에 이제 토리팔리맘,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 보면 이제 준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매출이 17% 일단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토리팔리맘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50% 이상 매출이 증가되는 부분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티슬레리주마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 이제 매출이 20% 여기는 아직도 이제 적자입니다. 그만큼 R&D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진사의 어떤 전략들은 R&D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형태고요. 근데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캄넬리주마의 어떤 판매량을 뭐 아직 드러났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뭐 IQVIA 데이터를 보게 되면 45% 정도로 증가되면서 PD-1 계열의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25년도까지 보면 거의 70조 정도 요렇게 지금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PD-1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이 1만 위안대로 떨어졌거든요. 약가 인하를 하면서 거의 이제 낮추다 보니까 이제 국제화 진출을 하는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 역량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통해서 항서제약도 이제 올리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신흥시장은 이제 미국 말고 이제 뭐 이제 파머징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봐야 되는 게 CRL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출시가 늦어진 점을 뭐 감안할 수 있습니다만, 잠재적인 문제점이라든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실사라든지 자문위 거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정해진 기간 내에서, 그러니까 뭐 내년 포드파 일정이 이제 3월 23일이니까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 CRL을 받았다는 게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아무런 뭐 장애가 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결만 하면 이제 본래의 어떤 기대대로 되기 때문에 여전히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나입 관련되는 부분의 지연을 이 기간 안에 해소를 하고 이 부분들을 확인이 되면 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PD-1 계열의 약물 15개입니다. 굉장히 경쟁 강도가 치열하겠죠. 약가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메인 약물이니까 중국에서 이 경쟁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제 진출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임상 약물도 600개고요. 150개 이상이 지금 참여할 만큼 경쟁이 지금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드라이브와 자체적인 어떤 R&D 투자를 항서제약이 빅파마 중에서는 7위죠. 뭐 중국 쪽에서는 1위고, 그 결과물을 내년도 이제 3월달 이내에 최종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이제 신흥시장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이제 JP모건 관련되는 부분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항서제약의 입장과 이제 뭐 이번 이후에 이제 제실사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완료했다는 부분들이 타당한 병행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오늘 항서제약은 이제 주가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52안이 조금 이탈되는 흐름이 다시 좀 보였다.
거래량은 전일보다 좀 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제 흐름을 보시면 오늘 공매도는 어제보다는 많이 줄었죠. 1505주 정도가 되었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 14일 기준으로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을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여전히 이제 뭐 300만주대 초반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상한보다 좀 체결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자, 차트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은 또 다음 영상에 이어서 바로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